네, 안녕하세요. 리얼로더 투자전략가 러러쌤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하루종일 항공회담 관련돼서 조금 시끌시끌했었죠. 항공회담.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항공회담. 그냥 간단하게 한중 양국 간에 항공편을 증편하겠다. 네. 이거는 중국인 관광객을 노린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중 양국 간에 항공편을 증편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국내 관광 산업, 네. 산업 늘어나게 될 거고, 좋아지게 될 거고, 그동안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공편을 이제 주 70회 증설하는 정도로 증대하는 정도로 합의. 요 정도니까 70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중에서 10회는 화물입니다. 10회는 화물이다. 요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60회가 여객이고 10회는 화물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드, 이게 요거 정도는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언제부터 이게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느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점. 요거는 2015년 중반에 메르스부터 시작돼가지고 중국공안 그리고 사드 배치, 그리고 사드 배치에 이은 사드 보복이 쭉 연결됐죠. 사드 보복, 사드 배치 초기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거 할 때는 보복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배치되고 나서 배치하면서 이제 확정되고 나서는 아예 대놓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쪽에, 명동, 동대문, 남대문도 해당되겠죠. 여의도 같은 데도 많이 다녀요, 여러분. 여의도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겠죠.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이런 큰 상권들, 이쪽에 상권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좀 되살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만큼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막 들어올 때 좋았던 것들이 이제 항공주, 여행주,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이 제일 난리 났었죠. 면세점 등등등등 있어요. 항공주랑 여행주. 그래요. 이쪽은 항공 여행은 어차피 여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래 모아가는 쪽이긴 해요. 항공 여행,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여름 관련주들 있죠. 제가 기존에 1월에는 미세먼지 관련주 매집식이다, 매년 반복된다. 지금 3월 하순에는 여름 관련주, 3월 하순에는 여름 관련주 매집식이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 드릴게요. 항공여행 이런 건 다 해당됩니다. 여행 많이 나가잖아요, 휴가 때. 그리고 화장품이랑 면세점, 여러분들이 이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세점은 이미 나쁘지 않아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보따리상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덕분에 이미 괜찮다. 화장품 관련주는 제 투자 아이디어로는 특정 기업을 노려서 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수혜 가능, 이게 OEM, ODM, 그리고 용기, 화장품 용기, 저는 요런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을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피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모레퍼시픽을 매수했어. 근데 LG생활건강이 잘 간다. 그쪽이 많이 팔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덜 팔린 것 같아. 또 반대로 나는 LG생활건강을 샀는데 뭐 설화수가 잘 팔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잘 간다. 아모레지가 잘 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특정 기업을 매수하면은.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OEM, ODM 이런 쪽. 그리고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다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품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면 좋다. 뭐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오늘 시장 정리하고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브렉시트보다 뭐 FMC 뭐 항공기 팩트 정리 이렇게 써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여기는 자율등락구가 있는데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는 쪽을 먼저 선택을 했죠. 상단 쪽으로 26,1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다우지수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거래량도 좋았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좋았다. 기술주 쪽으로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형성이 돼 있는데 코스피나 다우지수보다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코스닥이 더 좋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주가 레벨이 좋다는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7,5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한번 이탈했는데 3일 안에 그냥 바로 회복을 해버렸죠. 강하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도모를 하고 있다. 거래량 역시 좋았고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미국이 나쁘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미 그리고 미중, 북한이랑 중국이랑 다 엮여있는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자체가 지금 낙관적이잖아요. 주가가. 미국 자체의 여론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1월에 이미 코스피가 목표치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저항을 돌파 못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2175포인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유지 못하게 되면은 2130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된다. 2130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은 그럼 조금 글로벌적으로 좀 시황이 안 좋거나 한 거다.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뭐 매수한 거나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행히 잘 지켜줬습니다. 외국인들 파생 영향력,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으로 조금 더 내려가도 그 친구들은 내려가서 수익을 얻고 다시 올려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175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잘 올라와 줬다. 이제 여기를 안착하고 나서 다시 상단으로 붙어가야 돼요. 여기를 유지 못하면 안 됩니다. 2175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여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 상단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 밴드를 급격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조정도 한번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꾸준히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은 게 오히려 상단을 더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더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코스닥은 좋다.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밀렸다 올라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북미회담 결렬됐을 때 한번 음봉이 있었다. 이 구간을 돌파해 준 거 아주 좋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247포인트 여기는 좀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47포인트 어느 정도 밑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서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확정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조정이 나와도 아주 뭐 미친듯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려와도 밀리더라도 뭐 돌바락재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있더라도 다시금 올라오려는 노력 시도 정도는 할 것이다. 요 정도로 시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저는 항공이나 이런 쪽보다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화장품이니까
저는 화장품 쪽은 LG생활건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수급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분석상으로도 고점을 돌파해서 또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점 부근, 이 고점 부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차트를 길게 봐도 그렇죠.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최근 뭐 한 15년 이상 되는 차트도, 최근 1년뿐만 아니고 15년 이상 되는 차트를 보더라도 LG생활건강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요런 기업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 가격이 140만 원이에요. 이제 139만 7천원이니까 140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100만 원대 종목은 쉽게 접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대안주로 말씀드렸죠. OEM, ODM 이쪽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OEM, ODM이 뭐 하는 데냐면은 화장품을 대신해서 생산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면 돼요. 대신해서 생산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를 저쪽 해당 업체에 마크만 붙여서 판매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체 개발도 하는 거예요.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돌파하면서 기존에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을 돌파해내고 거래량도 조금 붙어줬고, 양봉도 기준 양봉도 이쁘게 잘 만들어서 지킨 다음에 가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돌발 악재만 안 나오고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가 오간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대표적인 이제 OEM, ODM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기존에 똑같죠. 기존에 올라오다가 상승하다가 한번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갭상승 나오고 양봉 뽑아주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고, 기존에 갭상승 탁 뛰면서 기준 양봉도 이쁘게 잘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좋은 소식도 있었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기업보다는 좀 약해요. 약한 기업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모은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부터 더 갈 자리가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항을 돌파한 쪽이 당장 탄력은 보통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꺾이면 같이 꺾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는 않으니까 추세를 벗겨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수급이 좀 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래도 같이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우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좋았을 거예요. 화장품 이제 용기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로 제가 뭐 과거에도 종종 언급드리는 종목이에요. 중국 소비 관련주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한다면은 OEM, ODM 용기 업체를 보셔라.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거죠. 제가 몇 년째 얘기하던 거예요. 이건 오늘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우 같은 경우는 25,000원 초반을 돌파해가지고 일단 제가 기존에 이거는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죠. 28,500원 이 구간은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선상승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동안 추세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매도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일 갭상승으로 28,500원 위에서 시작해서 혹은 이 부근에 시작해서 양봉을 하나 내일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연우에다가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조정을 뭐 엄청 강하게 받질 않아서 그냥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잖아요. 뭐 25,000원 초반 여기 25,000원이라도 살짝 좀 이탈하는 듯 보이더니 회복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세 심리가 없었잖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저항대, 기존 저항대 한번 부딪혔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만약에 갭으로 돌파해서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연후까지 해서. 요 네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을 본다면은 LG생활건강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OEM, ODM 그리고 화장품 용기 업체. 그래서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연우 요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브렉시트랑 뭐 그 브렉시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논의가, 그리고 이제 FOMC가 있는데 브렉시트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기존부터 계속. 그쪽은 그냥 제 생각에는 영국이 그냥 백기 들고 다시 이후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치적인 뭐 이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갈리겠죠. 그건 영국에서 뭐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간단히 적어드릴게요. FOMC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 저는 그냥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FOMC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금리는 동결될 거고, 금리 동결. 지난번에 해줄 거 다 했다고 했죠. 연말 연초에 우리가 악재가 있어도 하단은 이탈하지 않게끔 계속 이제 매파적 그 입장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좀 완화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계속 강경하게 나가다가 이제 조금 금리 인상 이제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 다 해줬어요. FOMC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번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 브렉시트니 뭐 FOMC니 이쪽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합의. 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다음 주면은 이제 이달도 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류어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름이 너무 길어. 무역대표 대표하고 둘이 잘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신화통신에서 이 둘에다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까지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협상 사항에 대해서 좀 진전이 좀 있었다,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어느 쪽이든 3,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3, 4주 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뭐 이쪽도 쉽게 될 수는 없다고 제가 12월 3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국은 입장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본인들 체면도 차려서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체면도 차리고 실속도 챙겨야 되니까 요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갈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꼬라지 부리면은 거기에 또 얘기하는 거에 북한 얘기도 또 들어가겠죠. 북한도 미중 대화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직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밝혀질 때까지는 그리고 비밀 문서로 남길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처 방안이나 관심을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쪽을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요 밑에 있는 이제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을 설정해 주세요. 알람 버튼을 설정해야 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많아서 올려드렸었죠. 돌발적으로 이슈를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은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잖아요. 주식은 이미 지나간 뉴스는 여러분한테 소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